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스스로 모으고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교통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차가 원활하게 지나도록 교통 신호를 바꾸는가 하면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널 수 있게 신호를 더 늘려주기도 합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낮 차량이 끊임없이 지나는 왕복 4차로 사거리입니다. 각 방향의 신호등마다 교통정보 수집 장치라고 적힌 인공지능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어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지나는지, 신호 대기줄은 얼마나 긴지 등 교통정보를 24시간 수집합니다. 광주 사암로 10곳에 이 스마트 교차로가 설치됐는데 여기서 모은 정보는 신호 체계를 개편하는 데 참고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이에 맞게 교통신호를 바꿔줍니다. 상무소각장, 교차로 등 15개 구간에서는 인공지능이 차량과 보행자 등 도로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만 좌회전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23곳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지 못하면 신호를 최대 5초 연장해줍니다. 이제 나이 들고 조금 힘이 약해지니까 건너기가 힘들어요. 좋죠. 그리고 고맙고. 인공지능이 광주 지역 교통 분야에 하나둘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설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또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교차로만 1,600개인데다 인공지능 교통체계를 한 곳 설치하는 데 억대 예산이 들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시작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우리 일상에서도 리튬 배터리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전동 바이크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대표적인 리튬 배터리 사용 기기입니다. 곧 여름철 폭우와 폭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길가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들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공장 한쪽에 쌓여있는 리튬 배터리가 펑 하고 터지더니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직원들이 불을 꺼보려 했지만 2차, 3차로 이어지는 추가 폭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만 올라오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막 뻥뻥 터지면서 이제 뭐 박격포 떨어지는 소리 나면서 리튬 배터리는 열, 충전, 충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장점으로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 킥보드 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바이크를 볼 수 있습니다. 곧 무더위와 장대비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고온의 복사열에 노출됐다고 가정한 실험 영상입니다.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자 배터리가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불꽃이 튀면서 폭발합니다. 이처럼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내리쬐게 되면 전지를 보호해주는 분리막이 녹을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 방출이 급격하게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충전, 과방전을 막아줄 보호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자체적인 내부 발열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완충전된 제품 같은 경우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아스팔트 같은 강한 복사열을 내뿜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어쨌든 그 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지속 분리막이 녹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가 화재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높게 될 거고 고온에 취약한 리튬은 장마철에도 위험합니다. 우선 리튬을 공기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단 3초도 지나지 않아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폭발이나 충격 등으로 외관이 파손돼 틈 사이로 습한 공기나 빗물이 침투하게 되면 이렇게 흰 뿌연 연기가 나오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습니다. 충격이 많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침투될 이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길가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은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특히 여름철에 이제 호우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화재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모두 190건. 겨울철보다 2배 이상은 많습니다. 유저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열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물이 많아진다든지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온과 물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장마와 폭염에 모두 취약한 배터리를 품에 안은 장치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입니다.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열과 물에 노출된 채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시의원 음주운전 파문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목포시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뺑소니 사고로 최초 112 신고가 됐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 5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112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보행자를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행자 충격했다고. 엉덩이 부분 충격하고 가버렸다. 뭐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 있던 차적 조회를 했고 운전자는 박효상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쫓아가서 이 차를 쫓아가니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차를 놔두고 다시 일찍으로 해갖고 다른 데 이제 가버렸죠. 경찰이 박 의원의 소재를 1시간가량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 박 의원은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박 의원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치는 많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파출소로 자주 출석해서 측정하고. 박효상 의원은 일관되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박 의원의 높은 음주 수치가 112 신고 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쟁점입니다. 사고 직전 박 의원은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한 뒤 800m가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박 의원이 사고 후 방문했던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음주량은 112 신고 이후 마신 술로만 소주 2병가량. 0.207%의 음주 측정 결과를 박 의원의 몸무게, 술자리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알코올 농도는 0.036%로 측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112 신고로 이어진 박 의원의 뺑소니 혐의 역시 논란거리. 경찰은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박 의원이 사고를 인지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충격을 하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격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현직 목포시 의원의 음주운전 파문 속에 박 의원의 재판은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앞 인도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져 다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넘어지는 건데요. 알고 보니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광주 MBC의 고발 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지고 남성은 발목을 움켜잡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넘어집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발목이 꺾이면서 휘청거리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평한 인도인데 가까이서 보니 가운데 경계석을 기준으로 한쪽 땅이 5cm 정도 더 낮습니다. 눈으로는 쉽게 알아챌 수 없어 평소처럼 걷던 시민들이 잘 넘어졌던 겁니다.
평평하게 이어지던 인도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의식하지 않고 걸으면 발목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갑자기 놓고 삐끗해가지고 놓고 넘어졌어요. 없는 대로 다니죠.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자 보다 못한 근처 편의점 사장이 지난 5월 관할구청인 서구청에 신고했는데 인도를 보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계석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청 소유 땅이고 오른쪽은 아파트 소유 땅인데 사유지인 오른쪽 땅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단차가 발생한 부분은 아파트 땅인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독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파트 시공사 측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했기 때문에 보수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서구청에 보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이 벽에 접질러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다반사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미루더라고요. 이게. 구청과 시공사가 수개월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시민들만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시공사는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 해당 인도를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영암경찰서장이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 직원을 폭행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서장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작전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한데 모여 아수라장입니다. 노조 탄압 중단과 공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조합원 50여 명.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서던 중 경찰 기동대원 200여 명과 충돌한 겁니다. 70번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 일반 교통법, 일반 통방에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여러분 체포하겠습니다. 작전 주의를 맞춘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이 대원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립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윤 서장은 갑자기 대원의 몸을 두드리는 등 행동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윤 서장이 기동대 소속 경장에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제기됐습니다. 윤 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작전 지시를 위해 한 행동이었으나 대원 몸에 손을 댄 건 잘못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작전 지휘나 무전 소통이 안 돼서 앞에 있는 대원에게 작전 지휘를 하면서 안 들리니까 툭 치면서 지휘를 했는데 그 역시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또 해당 경장과 기동 대원들에게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윤 서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를 차에 태워 도주했다 11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앞 골목으로 사이렌 불빛이 비치더니 경찰과 119 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목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의 동작 감시가 갑자기 되지 않자 보호관찰소 측이 경찰과 소방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자살을 위한 우려 관련 신고였는데 제가 이제 현장 사망 확인돼가지고 경찰 인계하고. 숨진 남성은 이곳 주택 2층에 2년 전부터 새들어 살던 세입자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아랫집인 이곳 주택에 열흘 전부터 새들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순천까지 도주했던 남성은 11시간여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습니다. 또 이제 얘기하면은 수천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 여기서 막 맨발로 막 내려가고 막 울더라고요. 끌어안고.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조합원 1,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이 71%에 달했고 긍정적인 평가는 4.9%에 그쳤습니다. 광주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29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청의 소통 부족을 꼽는 의견이 67.8%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